안녕하세요. 김재입니다. 오늘은 참 답답하네. 언더스탠딩과 김현철 교수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면서 이 프로 참 되게 재밌게 잘 봐요. 교훈되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과학적인 내용도 있고 경제적인 내용도 있고 참 좋은데 오늘 내용은 의료 관련된 내용이고 의사이면서 경제학자인 김현철 교수님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님이 상당히 제가 재밌어 해요. 왜냐면 그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되는 질문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 그 사람이 이게 잘 대답하기도 하고 맡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발표하는 사람들을 편들지 않고 반대되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그 반대되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답답하지 김현철 교수님이 답을 제대로 못 하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 상당히 논리적인 말을 하는데 또 어떤 질문은 되게 황당한 질문을 하기도 해요. 잘 모르니까 황당한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황당한 질문을 했는데 그 김현철 교수님은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안 주고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김준일 교수님이 상당히 예리하게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유튜버라서. 자동차 필요가 진정보험도 나이롱 환자는 안 해주고. 네네. 포인트가 잘못된 건 뭘까? 그게 궁금했어요. 다른 나라 미국에서는 보험 가입하면 보험가입이 되게 비싸긴 비싸요. 네네. 우리나라 실손보험보다는 훨씬 비싼데 다 공짜예요? 그래도 컵을 많이 해주죠. 근데 정말 그게 의학적 필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되게 세게 보거든요. 예. 미국은 같은 의사들이 의료보험 회사에 많이 있으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거냐 아닌 거에 대해서 되게 세게 실손보험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거 있으면 다 합쳐서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점이 우리는 예를 들면 보험을 했으면 내가 그 청구서만 보험회사에 가면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병원이 보험사에 청구해요. 보험사에 있는 의사와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가 의사를 마치 감사하듯이 너희들 뭐 이렇게 주사를 많이 났어? 하고 막 깎고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실손보험 처리했더라도 야 이거 MRI로 왜 찍어?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대전이 왜 안 돼? 그럼 10만 원만 받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의사와 또 그 소비자 협회 이제 그런 또 그 감시하는 협회가 있어갖고 수가 합상을 또 비급여인 경우에 자기네들끼리 또 알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고가 좀 세게 되면서 그걸 적정 가격으로 내리고 같은 비급여라도 진짜 필요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커버를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게 나와. 우리나라 실손보험은 그게 문제네요. 그거 제대로 안 돼 있죠. 실손보험이 존재하더라도 그거가 보험금 청구 대상인지 아닌지. 자동차 필요가 진정보험도 나이롱 환자는 안 해주고. 그럼 우리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우리도 그 실손보험 청구를 할 때 보험회사에서 어쨌든 보험회사가 돈이 자꾸 나가잖아요. 결국은 나가는 사람은 물론 그 돈을 보험료로 받겠습니다만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건데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할 때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그래서 환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개인 환자는 그거를 너 너무 과잉 진료했어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개인이. 근데 그걸 판단하려면 누군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개인은 못 하니까 그거는 뭐 보험회사가 의사들을 고용해서 회계사가 회계감사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그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겠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실손보험을 개인이 청구하게 하지 말고 병원이 직접 청구 좀 해라.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공업사가 직접 청구하는데 왜 사람 보험은 다친 내가 청구해야 되냐. 그러게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요. 청구 한번 하려면 힘듭니다. 그거 하려고 했을 때도 그것도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의사들은 야, 너 청구하는 대로 주긴 줄 거야? 좀 슬슬 이제 니네들이 다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심사 때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건 안 돼. 그거 정말 싫어하는 거지.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단체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꼭 의사뿐만 아니라 그냥 머리띠 두르고 으쌰으쌰 하면 머리띠 두르고 으쌰으쌰 안 한 사람과 다른 대접을 해주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자,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험회사가 다 들어주면 안 되고 보험회사가 잘라야 된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일단 계약 당사자가 의사와 보험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환자분의 어떤 개인정보, 병이 있었고 어떤 병이 있고 어떤 약을 썼고 하는 것들을 보험회사에다가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왜냐면 개인정보니까. 만약에 보험회사와 의사가 계약을 맺었고 환자의 정보니까 환자도 그 3자가 계약을 맺은 다음에 당신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병원에서 그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이 그 청구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보면 마치 이야기는 그 2%도 그렇고 김현철 교수도 그렇고 이 두 분 다 마치 의사가 그 싫어가지고 안 하는 것처럼 뭐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처럼 자기 밥그릇이 안 주니까 안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엄연히 전혀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먼저 당사자가 계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계약될 때, 3자가 계약될 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실손보험회사들은 계약할 때는 소비자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혹하는 거죠.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거 하니까 당연히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보험회사 의사가 이제 만약에 보험회사에 했다 그러면 다 안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환자는 보험회사에다가 또는 병원에다가 불만은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자가 딱 해서 처음부터 아예 계약 자체를 할 때는 만약에 너가 A라는 MRI를 찍을 거다. 근데 실손보험회사에서 봐가지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돈을 안 주겠다라고 환자한테 말을 하고 의사한테도 말을 하고 이랬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너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동시에 청구를 하는 거죠. 환자한테도 청구하고 그 보험회사에도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자가 계약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환자와 실손보험회사는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해놓고선 안 하는 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 자체는 이 김현철 교수님도 그렇고 이 프로님도 그렇고 전혀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론 미국을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처럼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돈을 청구하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이 필요 없는 걸 괜히 했네. 과잉 진료네 하고 깎을 수 있어요. 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병원은 뭐 삼성생명, 교보생명, 무슨 생명, 흥국생명 뭐 엄청나게 많은 보험회사 다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삼성생명에 보험 들었으면 이 병원이 삼성생명과 계약된 병원만 가서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미국이 되게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나쁘다 이렇게 시사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 김현철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이상하게 오늘 대화는 김현철 교수님이 평소에 이런 분이 아닌데 답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이 프로님도 상당히 예리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좀 약간 지금처럼 국민 여러분들이 다 국민보험에 들어있잖아요. 그때는 병원과 그 국민보험, 의료보험과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약서 하나하나 있진 않지만 어떤 것은 보험이 되고 어떤 것은 보험이 안 된다는 걸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의사들은 이건 보험이 됩니다 하고 보험하는 거고 보험이 안 되면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급여예요. 그러니까 보험이 되는 보험 있고 안 되는 비급여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것처럼 아까 말한 그 제도가 되려고 하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무슨 생명마다 다 그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그 계약서 다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병원도 그 어떤 보험회사에 들어있는 따라서 다 알아보고 당신은 인 경우에 MRI가 보험이 됩니다라고 한 그 보험회사의 계약에 따라서 이 환자랑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도 엄청 복잡해지겠죠. 환자도 복잡해져요. 근데 그것이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걸 선택한다 그러면 국민이 다 그걸 원하고 다 선택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국민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의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엄청 의료비가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사태를 파악을 잘 못하고 이프로님도 질문하고 김현철 교수님도 답변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답답하네요. 의사만 공공의 적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아쉬운 게 그 필수료 대책이라고 나온 거는 되게 선언적인 수준이고요. 구체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근데 지금 의사들이 아직 내고를 하는 협상의 테이블에 안 올라와 있는데 네. 지금 정원을 1,000명, 1,500명 늘리는 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이 의료체계 개편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선언적인 내용이지만 내용 자체는 대부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손보험 얘기가 들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기가 가고 있는데 그 협상의 테이블에 빨리 와서 정원도 저는 1,000명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필수 의료 패키지의 구체화 지금 돈을 얼마 쓰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예 돈 얘기가 없으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와서 어쨌든 의정이 대화를 하고 빨리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 프로세스가 안 가고 있고 이 와중에 결국은 손해 보는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환자들이 아직까지는 다행히 의료 체계가 이제 폭발하진 않아서 꼴까닥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폭발하면은 환자들이 가장 큰 손해니까. 그래서 정부도 빨리 의사들님 돌아오세요라고 하는데 그 의견에 동의한다. 아니요, 근데 돌아올 좀 여지가 또 있어야 돼,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일부 의사 선생님들도 그 영명이라고 그냥 나 늘리기 싫어 원점 재검토야 이렇게 하면은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고서 협상 테이블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의견 할게요. 지금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문제다. 둘 다 이제 이프로님도 그렇고 그 김현철 교수님도 그렇고 되게 문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의사들 협회나 의사들 좀 다르게 문제는 협상 테이블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얘기해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안 받는 게 문제입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건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바꿀 수 있도록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말하는 게 협상이거든요. 서로 의견을 주려고 이렇게 자기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런 점이 맞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점이 새로운 정보가 있구나. 그래서 해서 의견을 합주해가지고서 합치는 그걸 협상이라 그래요. 근데 나는 할 거야. 너는 듣기만 해. 답은 정해져 있어. 이런 걸 협상이라 그러지 않죠. 지금 이천면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협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해놓고 나와라. 나오는 대화를 하자. 대화를, 그걸 무슨 대화입니까? 내 말을 들어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대화라 그러지 않죠. 그래서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국민이 다 볼 수 있게끔 우리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훨씬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의대 원점 재논의 있잖아요. 원점 재논의는 증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증언도 할 수 있고 감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토의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원점 재논의라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김현철 교수 말하잖아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전혀 논지를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증언 누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 토의를 하자는 거예요. 실제 그 의대 그 증언을 했던 세 개의 연구의 결과를 보면 과잉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거를 다 충분히 통일하자. 그게 원점 재논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원점 재논이라고 말하면 그 얼투 자체가 다 깡그리 다 무시하겠다 이런 의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점 재논이라는 자체를 싫어해요. 그 말 자체를. 충분한 과학적인 토의. 이 정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의대 의사협회에서 말할 때도 충분한 과학적인 토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에게 말하기도 좋고 기자도 쓰기 좋은데 원점 재논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부터는 제로로 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선택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도 네. 이거에 대해서 의사가 된다 안 된다 할 문제가 아니다. 2,000명을 늘리든 2만 명을 늘리든 물론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지만 의사들과 협상을 해야 된다.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다. 국방 정책을 군인들과 협상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죠. 물론 청취は언제든지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왜 의사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되느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큰 로직은 동의하고요. 아니 이해 당사자가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디자인한다.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또 현실론을 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의사이지만 의사 집단의 파워가 세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빅5 병원의 교수님들이 다 예를 들어 싹 자리를 비운다. 여기서 논리적으로 버티기 힘들어요.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병원 마비되면 버티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든 직업이 예를 들면 쌀 농사하는 농부들이 쌀 농사를 안 지어버리면 우리나라 못 버티고 전국의 변호사들이 다 안 하면 못 버티고 그런 어떤 필수적인 데는 다 가능하잖아요. 그게. 근데 의사는 이게 맞는 말이죠. 사실 의사가 그 힘이 없어요. 별로. 농부도 택시 회사, 버스 회사, 그다음 운송업자, 조선소 어디든지 발전소 어디든지 그 집단 몽땅 파업해버리면 나라가 망가집니다. 우리나라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전국에 있는 농부가 똘똘 합심해서 파업하기 어려울 거고, 변호사가 파업 김민철 논리적으로 알리는데요. 큰 문제 없을 문제 좀 있겠지만, 꼴까닥 하고 당장 죽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의사가 가진 힘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현실론을 생각하면은 원칙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에는 저도 이제 큰 원칙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힘이 없는 집단이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굳이 정책을 정하는데 의사가 나갈 필요가 있느냐, 토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협의할 필요가 있느냐, 나라에서 정하는 거지 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의료 정책을 연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정책을 정할 때 문제는 교육의 관계에서는 교육의 전문가가 있는 거고, 의료에 관해서는 의료 전문가가 있는 거고, 국방에 국방 전문가가 있죠.
저 군대를 안 가본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가본 몇몇 사람들과 합쳐가지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난 대통령이다.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이다. 라는 거 하나 가지고 국방정책을 좌우지한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문가애들과 충분히 토의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의사들의 집단을 따라야 된다. 의사들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꼭 따라야 된다 아니라 충분히 토의하고 이야기하고 정책한 그걸 말하는 건데 이번 2,000명 지원할 때도 국민 여러분들 보다시피 툭 떨어진 거예요. 툭 떨어진 거.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저는 차라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토의를 했어요. 필요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부 공무원들은 다들 지금 그 대통령 때문에 그냥 어떻게 말 못하고 있는 그럴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참 희한하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못 하는 거예요. 토론회장에 나오라고 하는데 자기가 정해놓고 나오라면 누가 토론장에 나가겠습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김현철 교수님도 영 말이 안 맞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나라의 정책을 세울 때는 그 당사자, 밖으로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 이야기를 듣자는 겁니다. 김현철 교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듣다 보니까 영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잘 모르고 상황은.